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제주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국가경찰이 맡던 음주 단속과 가정폭력, 112 출동 업무까지 자치경찰이 맡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우려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경찰이 긴급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6분 30초. 관할 범위가 넓고 출동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 전국 평균보다 1분이나 늦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경찰도 112 출동을 지원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그런 중요 문제 발생 시에 가장 최단시간 내에 있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구분 없이 출동하게 됨으로써 현장 도착 시간이 좀 더 단축될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가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업무 일부가 자치경찰로 이관됩니다. 자치경찰이 맡게 되는 주요 업무는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소음 피해와 취객 조치 등입니다. 경찰은 업무 이관을 위해 지구대나 파출소에 있는 지역경찰관을 포함해 모두 90여 명을 파견하고 순찰차 5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생 치안 업무가 자치경찰로 넘어가면서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이 기대되지만 전문성 부족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아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가는 발생으로 인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점이 있는 게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이기 때문에 이 업무만큼은 그래도 국가경찰에서 노하우가 있었던 분들이 특히 업무 이관을 위한 준비 기간이 짧은 데다 국가경찰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와 상설정책협의회가 구성되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부터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설정책협의회 첫 안건으로 행정체제 개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2020년에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문제도 정책협의회 의제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00여 곳에 1,300만 제곱미터로 시설 보상비만 2조 8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가 민선 7기 도정에 대한 첫 업무 보고에 나선 가운데 영리병원과 재미썸 건물 매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복지안전위 고현수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는데도 원희룡 지사가 이를 의도적으로 숨겨오다 선거를 앞두고 공론화를 명분으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재미썸 건물 매입과 관련해 정관 변경 없이 기금이 지출돼 법적 절차를 위반했고 보수 예산만도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예산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이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발하며 도청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수처리 능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청에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막아섭니다.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구좌읍 동곡리에 건설 중인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침출수 관로를 월정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 침전수가 자기네는 깨끗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그때 우리 월정 보내지 말고 동복으로 내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더 큰 이유는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 제주도가 동부처리장의 처리 능력을 하루 12,000톤에서 24,000톤으로 늘리는 공사를 지난해 말 시작하자 마을어장이 황폐화된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아무 혜택 없고 배운 거 없고 가난한 거 단지 바다 하나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죽으라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면서 이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아주 급하게 추진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제주 지역 하수처리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도내 7개 하수처리장에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
하지만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제주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우도에 대한 전세버스 렌터카 반입금지 조치가 1년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내년 7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나 노약자, 우도에서 숙박하는 여행객 차량을 제외한 렌터카나 전세버스 반입은 금지됩니다.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한 이후 우도 지역 렌터카 반입량은 67% 감소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들이 늘고 가축들도 폐사하는 등 사람도 가축도 더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한낮의 양계장 안. 수시로 바닥에 물을 뿌려보지만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온종일 선풍기를 돌려봐도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산란율은 평소보다 20%나 떨어졌습니다. 작은 이처럼 밀집 사육이 이루어지는 데다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무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닭들이 매일 그냥 입 벌리고 숨못 쉬어서 파닥파닥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애처로하게 너무 더우니까는 선풍기를 이제 더 구입해가지고 더 많이 달아야 되겠어요. 더위에 돼지 12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변전기 화재로 환풍기가 작동을 멈추자 더위에 질식해 죽은 겁니다. 양식장들도 걱정입니다. 더위에 수온이 올라가면 양식어류의 질병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 지하예수를 사용할 수 없는 서부 지역 양식장들의 우려가 더 큽니다. 고수온기 때는 양이 평소보다는 두세 배, 많게는 3-4배까지 올라가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펌프 용량을 조금 키워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변압기 시설도 교체하고 폭염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려 수박은 일일이 신문지로 가려놨고 당근은 파종 시기를 늦췄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일주일 새 온열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만 10여 명.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미세먼지 성분 가운데 81%가 인위적 오염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주시 연동 대교 오염 측정소에서 채취한 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 81.8%는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성분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바다소금 입자와 토양먼지 같은 자연적인 오염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해조류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죠. 과연 몸에 어떻게 좋다는 것인지 명확히 알려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해조류를 즐겨 먹는다면 특히 여성들의 건강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목포 MBC 양현승 기자입니다. 미역으로 만든 국수와 초무침이 반찬으로 올랐습니다. 끼니마다 미역을 넣어 한 사람이 하루 20g의 미역을 먹도록 했습니다. 미역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러웠는데 그걸 말씀드리니까 막 갈아서도 나오고 막 국수 형식으로 나와서 그렇게 막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해조류가 뼈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임상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시험에 쓴 해조류는 칼슘과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일상에서 가장 무난한 미역. 20, 30대 여성 30명을 15명씩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눈 뒤 실험군의 식단에는 매 끼니 미역 반찬을 포함시켰습니다. 체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고 골대사 지표로 꼽히는 부갑상선 호르몬과 장내 미생물량이 해조류 섭취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20g의 해조류를 먹은 대상자들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들의 장내 미생물과 해중 호르몬 수치를 비교할 것입니다. 전남대 연구팀은 7월 중순까지 임상시험을 진행한 뒤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고 연구 결과는 완도군 해양 헬스케어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네, 오늘도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동부에는 폭염경보가, 북부와 서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높은 온도와 습도로 더위 체감지수가 위험 수준으로 매우 높겠습니다. 낮 동안 야외 활동 자제해 주시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밤 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31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25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낮 기온은 한림이 31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 24도 내외 보이고 있고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동부 지역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폭염경보가 발효됐고요. 산간 지역 아침 기온 윗세오름 16도, 성판악 1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 오늘 안개나 방무가 낀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한 바닷물의 수위가 높은 기간이니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32도를 웃도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주시 한림읍 대림사거리 부근 일주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69살 문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두워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운전자의 말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떡집 물품 창고에서 불이 나 10여 분 동안 창고 70여 제곱미터와 대형 냉동고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창고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한 폐가에서 수십 마리 개들이 방치돼 있다 동물보호단체에 구조됐습니다. 제주 지역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은 30여 마리의 개를 방치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60대 견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조 당시 현장에는 백골화가 진행된 개 사체와 뼈만 앙상하게 개들이 방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법정에서 위증과 위증교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4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2월 제주 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과 같이 술을 마셨는데도 법정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대입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정시 확대는 지역과 계층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수능 정시 확대는 우리 교육을 과거로 돌리는 개편안으로 특정 지역과 학교에 유리하게 작용돼 일반고를 위축시키고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이 심해져 참여형 수업에서 과거의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 사업 재판에서 사법부와 청와대의 거래 의혹이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강정 주민들이 범법자가 됐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도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해군의 국제 관함식 개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